폐소재를 활용하셨잖아요. 특히 마스크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폐소재를 신소재라고 생각한다. 마스크가 플라스틱 소재다라는 거를 알게 됐을 때는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 에서도 콜라보 제안이 네네. 있었다는데 부르는 게 값인데 조금 세게 그냥 안 할게.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담의 이영준입니다. 친환경과 예술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디자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변화시키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양한 작품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평소에 찍던 공간과는 좀 달라서 어색하기도 한데요. 이 공간이 주는 어떤 힙함, 팬시함이 있어요. 또 친환경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도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특별한 이야기의 주인공을 오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친환경 디자이너 김하늘 작가님입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챙겼습니다. 네. 챙겼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채널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채널 좀 보셨나요? 네. 제일 최근 영상은 풀 버전으로 다 봤습니다. 진짜요? 뭐 여러 주제를 합니다만 네네. 특별히 또 환경에 관심이 많아요. 환경을 어떻게 더 살려서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먼저 디자이너 작가시잖아요. 환경에 도대체 어떻게 하다 관심 갖게 됐는지 궁금해요. 직업을 갖기 전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업을 시작하게 된 이후에 점점 이제 좀 관심이 생기고 공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폐소재를 좀 활용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뭐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 뉴스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는 뉴스를 틀면은 안 나올 수가 없는 맞아요. 소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마스크 폐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좀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뭐 마스크를 무작정 모아서 불을 쐬보기도 했고 삶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들은 캐치를 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 우연히 접했던 기사가 저희가 쓴 마스크가 저는 면 소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면 소재가 아니고 플라스틱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얇은 실처럼 뽑아서 엮어서 부직포로 만들고 그걸 마스크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 제가 그 당시에 학생 신분이었지만 디자인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지라 마스크 재활용이라는 이 사실을 조금 더 재밌게 내가 잘하는 걸 살려서 좀 전달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마스크 재활용한 소재로 의자를 만들어 보자 라는 문장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폐소재를 활용하셨잖아요. 특히 마스크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폐소재를 나는 신소재라고 생각한다 이런 표현을 어디서 봤어요. 뭐 정말 개발돼서 나온 신소재라고 표현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엄연히 다른 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마스크를 심지어 녹일 때 뭔가 새 마스크랑 좀 헐어서 버려진 폐 마스크랑 녹일 때 속도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뭐 만약에 10장씩을 이렇게 녹였다고 하면은 어떤 게 더 질량이 많이 남고 뭐 이런 차이가 실제로 있거든요. 작업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모든 소재가 마스크뿐만 아니고 좀 마모되거나 뭐 풍화가 되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물성이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어쨌든 폐 소재를 가지고 작업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마 그 다른 물성들을 신소재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첼시도 다녀오셨다고 뉴욕 첼시.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어디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뉴욕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아트 페어를 크게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연락을 주셔서 처음 가본 뉴욕에서 전시도 크게 하고 오고 저는 이제 제가 두 눈으로 보지는 못해서 조금 실감은 안 나는데 저희 전시장에 그 미국 영부인님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이었고
또 이제 자신감도 또 네.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전시한 것도 물론 너무 값어치가 있지만 그런 정말 인스타그램으로만 보던 네. 갤러리를 실제로 가서 제 두 눈으로 직접 맞아요. 본다는 사실이 맞아요. 너무 영광이었고 맞습니다. 되게 꿈 같은 순간이었어요. 그 수익적인 측면도 중요할 것 같은데 내년 4월까지 그게 네네. 다 계약이 돼 있다고. 네, 표정이 좋으시네요. 아까 정보로는 뭐 외교부에서도 콜라보 네. 제안이 있었다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정말 최근의 일인데 7월에 이제 정상회담 자리에서 우리 대통령이 타국 대통령에게 이제 증정할 선물을 찾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고 작년 요맘때 나이키랑 같이 협업해서 만든 복싱 오브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글러브 작품을 좀 구매를 하고 싶다 선물로 증정을 드리고 싶다라고 연락을 받게 돼서 최근에 그런 또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 외교부에 파실 때는 사실 부르는 게 값인데 조금 세게 그냥 안 할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디자인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어떤 걸 이뤄보고 싶어요? 꾸준히 오래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첫 번째이고 사실 두 번째로는 사실 아직도 한국의 어떤 디자이너나 어떤 공예가 작가들의 레벨이 해외 디자이너들이랑 겨뤘을 때 자신 있게 싸울 만한 수준은 사실 아직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충분히 한국에 있는 작품들 그리고 프로젝트들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으로서 뭐 저 개인의 레벨뿐만이 아니고 좀 전체적으로 이 씬의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해외랑도 정말 자신 있게 견줄 수 있고 뭐 사실 페어 같은 경우도 한국의 작가가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성과를 냈다 하는 기사가 너무 많은데 사실 저는 그것도 좀 탐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게요? 사실 해외로 나간다는 거는 그 해외의 무대가 메인이라는 건데 그 사실이 뭐 싫다기보다는 그거를 한국으로 만들어서 해외 애들이 오게끔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있고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갈 때 주인공은 아니지만 큰 공을 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좀 꿈을 꾸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심장이 빨리 뛰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고 감사합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K-팝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맞아요. K 네. 디자인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무대가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이 네네. 되는 거고. 작가님이랑 꽤 긴 시간 얘기 나누면서 아까 잠깐 듣기도 했지만 작가님의 대담한 꿈 한번 인생에서 대담한 꿈 뭘까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대통령이 꿈이었어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좋든 나쁘든. 네. 사실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좀 뿌듯함을 느끼고 이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대통령이라는 꿈을 가졌을 때 좀 바랬던 가치랑 되게 닮아 있더라고요. 내가 이 직업을 할 수 있는 거엔 당연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계속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어렸을 때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들을 지금 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정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큼 그러려면은 디자이너로서 정말 지금보다도 더 유명해지고 더 진정성 있는 작품이나 프로젝트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얘기 듣는데 딱 단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냥 디자인 대통령. 나중에 디자인 분야에서는 네. 우리 김하늘 작가님 아니면 안 되는 어, 그 정도로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어요. 열심히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친해지는 걸로. 네. 네, 지금까지 김하늘 작가님이랑 디자인과 또 친환경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인간 김하늘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대담하게 인간 김하늘 작가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